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자, 오늘 대구 분양적 꼭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뭐 교육도 하고 상담도 뭐 수백 차례 진행을 좀 해봤지만은 이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어떤 게 있느냐면, 아,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이런 표현들 좀 자주 하세요. 자, 그래서 뭐, 이제까지 많이 올랐던 시기라고 한다면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특히 지금 이제 대구 부동산이 떨어졌을 때는 뭐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표현들도 많이 듣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가만히 한번 들여다 본다라고 했었을 때 이거를 뭐 정말 샀었어야 되는데 혹은 팔았어야 되는데 이런 측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알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분들은 그때 상황을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상황을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 올랐기 때문에 혹은 내렸기 때문에 아, 그때 이렇게 하는 게 맞았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결국 그때 당시에는 이런 내용들 자체를 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일단은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상황이 대체 무엇이냐? 자, 우리가 대구 부동산 기준으로는 뭐 공급이 많다라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금리가 정말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하락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통 실수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부동산을 쳐다보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이 좀 굳혀져 있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서 멈춰져 있다면 그냥 생각이 좀 더 확장되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우리가 더 나아가 봐야 되는 거죠. 항상 부동산이라는 것은 가격적인 측면까지 바라볼 필요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가격까지 나아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엇을 얼마에 사야 될까, 이런 측면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흔히 잘 알고 있는 두산 위브더 제니스가 있죠. 우리 대구에서 상징성이 뭐 둘째 가름 서러운 아파트이고 49평부터 시작하는 대형 평수의 아파트들인 건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인 거죠. 자, 그리고 그 49평 아파트를 만약에 10억에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당연히 사야 되겠죠. 당연히 사야 되는 물건이라는 겁니다. 내가 10억이 없기 때문에 못 살 수는 있어도, 만약에 충분한 자금이 있고 뭔가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거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것 따위는 또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극단적인 상황인 건데 결국 어느 정도 적정선이 중요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을 좀 연장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 나아가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이 상황을 현재 제대로 알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포인트로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이 5억대에 가까우냐 혹은 7억대에 가까우냐, 요걸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입지가 하나 있는데 바로 죽전역 일대인 거죠. 이 죽전역 일대를 정말로 이제 많은 근거로 좀 잡고 있는 곳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죽전역 2번 출구 같이 누리고 이 장동 초등학교를 보내는 아파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동아이비씨와 해링턴 플레이스 감산 3차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코옆에 있는 것이죠. 좀 더 가깝게 한번 보자면은, 자, 동아이비씨가 이쪽에 있는 거고요. 해링턴 감사 3차가 이쪽에 있는 것입니다. 자,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은 둘 다 똑같은 신축 아파트이지만 이 동아이비씨는 현재 입주를 앞두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해링턴 플레이스 감산 3차는 분양을 한 지가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다, 이런 측면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들고 온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분양 가격에 있어서 정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자, 뭐냐면은 둘 다 청약고 홈페이지에서 공급 금액을 있는 그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동아이비씨는 3년 전에 분양을 했었기 때문에 최고 금액이 84타입 기준으로 5억 2천 정도 수준이고요. 그리고 해링턴 플레이스 감산 3차는 84타입이 최고 금액이 6억 8,300 정도 수준입니다. 5억 정도 수준이고 7억 정도 수준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겠죠. 정말 고개만 살짝 돌리면은 보이는 그런 아파트인데, 이 분양 가격에서부터 한 1억 5천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재재 값이 상승했고 분양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야, 그래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맞냐? 정말 이제 단기간에 얼마나 급변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샵 달서 센트엘로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정말 얼마 전에 분양을 했던 물건이거든요. 방금 봤던 입지에 비해서 훨씬 아래쪽에, 즉 죽전역 인프라를 바로 누릴 수 없는 곳에 조금 입지가 떨어진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볼리 내거리 쪽에 있는 아파트 역시도 거의 7억에 육박하게 분양을 했다 보니까 이런 분양가는 차츰차츰 이제 7억대가 일반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투자금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장단점이 분명하게 있죠. 죽전역 동아이 위시는 일단 절대적인 금액이 작아서 투자금이 좀 적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해링턴 감산 플레이스 3차는 요거는 이제 시간을 좀 벌 수 있다는 개념이 되는 거겠죠. 뭐 비슷한 똑같은 지역이니까 감정가는 6억 5천이라고 가정을 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70%라고 봤었을 때 둘 다 4억 5천 5백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추가적인 잔금이 필요한 게 분양가 기준으로 6,400만 원과 그리고 감산 3차는 2억 2,800만 원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 투자금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분양가가 싸기 때문에 동아이 위시가 절대적인 금액이 싸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아직은 모아둔 돈이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뭐 직장에서 월 소득이 괜찮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걸로는 이 동아이 위시가 좀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죠. 결국 3년 정도의 입주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출금 이자로 이 것들을 다 내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출 이자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대출을 아까 전에 똑같이 4억 5천 5백을 받는다고 쳤었을 때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은 4.5%일 때 230만 원, 그리고 0.5%씩 올라갈수록 한 15만 원 정도씩 더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출을 좀 받으시는 분들의 금리를 보니까 한 4.5%에서 5% 정도 수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금리가 조금씩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0.5%씩 이렇게 차등을 좀 둔 겁니다. 자, 그럼 평균을 좀 내보자면 한 250만 원 정도씩 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월 250만 원이라면 1년 기준으로 3천만 원을 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각 매년마다 3천만 원이 올라가는 거니까 3년 정도의 입주 기간이 차이가 난다라고 했었을 때 9천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극단적으로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잡아 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 차이는 오히려 더 줄어든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왜냐, 어디에 살아도 뭐 한 1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원리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원금을 갚는다라는 뜻이니까 그 대출 부분이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3년 기준으로 9천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만큼 차이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비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확실해지는 거죠. 내가 만약에 1번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를 살 것이냐 혹은 2번 분양을 받고 3년 뒤를 노려볼 것이냐를 선택해 봤었을 때 1번과 2번 중에 대체 무엇이 괜찮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투자금을 낮추겠느냐 아니면 월 비용을 낮추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결국 현재 안전마진이 얼마 정도 마련되어 있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이겠죠. 분양가 자체부터가 지금 1억 5천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이제 단순 금액적으로만 비교를 해본다면은 월 비용을 낮추는 것보다 투자금을 낮추는 게 조금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가끔씩 이제 여기에서 1번, 2번이 아니라 3번 아무것도 안 한다가 맞지 않느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간을 3년 뒤를 노린다라고 한다면 분양가는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뭐 1번, 2번 중에 뭔가를 하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시겠지만은 저는 효율성의 측면보다 조금 다른 측면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저는 무조건 1번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돈 놔둬서 뭐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 있으면요, 쓰기 마련이에요. 쓰기 마련입니다. 금리 상황이 안 좋고 경제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신차 나올 때마다 몇만 대씩 사전 계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캉스, 호캉스 이런 거 다 갈 거고요. 명품 살 거고, 뭐 외식 한 번 더 하게 될 거고요. 돈 쓸 일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돈 쓰기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은 돈 쓸 궁리만 하게 된다. 즉 먼저 어디에 넣는 것이 좋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인데 보통은 돈 계획이 없습니다. 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써라. 어디에 좀 더 미래 가치가 괜찮을 곳에. 자, 그래서 저는 무조건 1번이 지금 웬만한 경우에서는 다 1번이 맞다라고 보는데
누구나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목표는 있을 거니까 일단은 올바른 곳에 돈을 먼저 써라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뭐 3번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우리가 실제 이제 뭐 집은 어차피 누구나 필요하니까 평생 전세나 월세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거고요. 뭐 그러시는 분들 적어도 제 유튜브를 보진 않을 거니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언젠가는 집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영상에서 도움을 좀 얻고자 하실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얻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은 금리 상황 때문에 내가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사는 상황에서 봤었을 때는 그냥 내 금액에 맞춰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2년 사이에 2억 정도 모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실 가능성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한 푼이라도 더 쌀 때 좋은 입지를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좋은 입지라는 것이 정해져 있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이걸 싸게 살 수 있는가에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 좋은 입지에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을 다 놓치고 나서 가격들이 올라간 상태에서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한번 노려볼까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내가 원하는 상황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럼 뒤늦게 후회하는 상황이 분명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 수준을 생각해가지고 난 나중에도 좋은 거 살 수 있어 라고 한다면은 이건 뭐 예외겠지만은 대부분은 그런 상황이 아닐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려하고 있는 것보다 분명히 안 좋은 입지에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측면이 뭐냐면은 결국 내가 지금 당장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느냐 보다는 월마다 나가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부담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건데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명언이 있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적게 부담을 지려 할수록 적은 리턴이 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명언이지만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기 쉽지 않은 표현인 거죠. 하이 리스크일수록 하이 리턴이 되는 거고요. 로우 리스크일수록 로우 리턴이 된다. 내가 더 빠르게 더 잘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태도를 좀 가져야 되는지부터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현 상황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했던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나는 내 상황이 있어 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왜냐? 대다수 분들은 어차피 본인 상황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자가 된다라는 거죠. 가끔씩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하시는 댓글 다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본인 상황은 결국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대다수 분들은 본인 상황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즉 내가 이걸 투자하게 되면은 대출이자 얼마나 발생하고 이 정도 부담이 되겠네. 야, 이건 우리 가족들 한 달 생활비를 고려해보면 너무 힘든 상황이다. 뭐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가장 잘 알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선택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단 그거를 알고 나서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여러분들은 생각을 연장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생각을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명확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사실을 알고도 안 했는 거였어.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다음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가 좀 학습이 되어 있을 거니까 더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은 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집이라는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받으실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무엇이 좀 더 효율적인 선택이 될 것인가의 측면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까지 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